안녕하세요. 꼬술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3월 한 달 동안 읽었던 책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그리고 지금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텐션이 조금 낮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의 3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책을 많이 읽었던 한 달은 아니었어요. 그냥 희곡을 좀 많이 읽었고, 희곡을 읽어야 할 상황들이 있어서 희곡을 좀 많이 읽었고, 소설책들은 시도는 많이 했지만 완독까진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완독을 다 하고 나서 다시 그 달에, 완독한 달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읽었던 희곡은요, 유치진의 소라는 작품 아시나요? 이 소라는 작품의 배경이 1940년대로 알고 있어요. 일제강점기 시대인데 그때는 농촌사회이긴 하지만 다들 못 살았잖아요. 못 살았던 상황에서 이제 개똥이라는 아이의 집안에는 소가 있었어요. 그때는 소가 재물의 상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시 여겼잖아요. 그때도 이 개똥이네 집의 소가 굉장히 튼실하고, 그래서 마을에서도 이 소 하나만 보고 돈도 빌려줄 수 있고 외상도 해줄 수 있고 막 이렇게까지 해줄 만큼 소가 굉장히 이 집안에선 중요했었는데요. 이제 개똥이는 20대예요. 개똥이가 이제 만주에 가면 돈을 많이 벌을 수 있대. 이러면서 그럼 우리 소를 팔자. 소를 팔아서 나한테 대주면 내가 만주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 올게. 이런 말들을 이제 하는데 당연히 부모님은 반대를 하죠. 너 또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냐. 이렇게 반대를 하고, 이제 개똥이는 소를 팔고 싶어 하고 막 이러면서 소를 팔자 안 팔자 이런 사건이 하나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반대로는 말똥이라고, 이제 개똥이의 말똥이 맞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개똥이의 형이에요. 형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네 집안에서는 집안이 너무 궁핍하니까 이 여자를 팔려고 해요. 팔려고 하는데 이제 또 얘는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아무래하고 그러면 얘네 부모님은 어쩔 수 없잖아요. 얘가 아무래하니까. 그래서 부모님은 소를 팔아서라도 얘를 팔기로 했던 돈을 이렇게 지불하자 막 이러면서 되게 얽히고 설킨 그런 내용인데, 개인적으로 유명한 희곡이긴 하지만 저는 재밌게 읽진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재미있었던 희곡은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의 역사? 그런 사회적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으려면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뭐 추천하진 않아요. 네, 추천하진 않아요. 저는 재미가 없었고요. 재밌게 읽으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죄송해요. 저는 재미가 딱히 없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읽었던 소설은요, 테네시 윌리엄스의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라는 희곡입니다. 사실 테네시 윌리엄스의 유리동물원이라는 희곡을 되게 좋아해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되게 재밌게 읽었었던 기억이 났는데,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는 처음 읽어봤거든요. 제목만 알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이거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허위라는 거에 집중을 해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브릭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있고 맥어릿이라는 이름인데 맥이라고 부를게요. 맥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어요. 둘은 결혼한 상태인데요. 둘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 이유는 브릭은 스포가 되니까 얘기하지 않을게요. 브릭에게는 어떤 허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자신의 진정한 나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다른 거죠. 이 시대상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랬던 거죠. 그런 것들과 이제 매기는 얘를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뭔가 재미가 없는데,
사실 뜨거운 양철지붕 위에 고양이가 뭐 줄거리가 딱히 있는 건 아니고 언어를 통해서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심리적인 묘사들을 되게 잘 했다라고 생각하는 작품이라 저는 되게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이 곡은 오이디푸스 아시나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오이디푸스인데 사실 제가 완전 고전 이 곡들을 좋아하진 않았는데 오이디푸스를 되게 그냥 차근차근 읽어가니까 재미는 있더라고요. 이게 줄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썼던 줄거리가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시대의 왕은 신과 연결되는 존재로 신의 말씀을 전하는 위치였는데 그 왕이 바로 오이디푸스예요. 코린토스에서 자란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말을 듣게 되고 부모에게 사실을 물었지만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신탁소로 찾아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신탁에서도 그가 원하는 대답 대신 그 오이디푸스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와 결혼하게 되리라는 충격적인 예언을 들어요. 그 예언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코린토스를 영영 떠나기로 결심하고 때마침 테바이에는 라이오스 왕의 죽음이 알려졌어요. 그리고 스핑크스 때문에 공포에 휩싸여 있던 테바이라는 나라의 민심은 왕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으로 더욱 흉흉해졌는데 이제 크레온이라는 인물이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스핑크스를 퇴치하는 사람들에게 테바이의 왕위와 이오카스테 왕비를 아내로 주겠다고 공표를 하였고 그 자리를 오이디푸스가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오이디푸스는 한 예언가에게 라이오스를 죽인 살인범이 자신이라는 허무맹랑한 말을 듣게 되며 그 진실을 알아가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재밌어요. 저는 이 이후의 이야기들 하여튼 재밌어요. 저는 이거를 고전을 읽으면서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진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예전에는 진실과 거짓을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고 옳고 그름이라는 틀에서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모든 진실이 옳은 것도 아니고 모든 거짓이 그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갈매기. 안톤 체홉의 갈매기를 제가 읽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좀 많이 읽었었는데 이번에 읽었을 때는 인물의 관계들을 분석하고 그런 장면을 세세하게 연출가의 시선으로 제가 듣는 그런 그런 수업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제 안톤 체홉이 러시아의 희곡 작가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 유명한 걸로 치자면 뭐 갈매기가 제일 유명하다고 할 수 있겠죠. 갈매기가 굉장히 유명한 희곡인데요. 사실 처음 들으신 분들은 처음 그 희곡을 접하신 분들은 이게 뭐야 너무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재밌게 읽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것 또한 줄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니나가 트레플레프랑 사귀었는데요. 트레플레프의 엄마의 남자친구인 뜨리고린과 니나가 바람이 나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결국 이 뜨리고린은 그 엄마에게 다시 가고 니나는 버려져요. 그러면서 니나는 삼류 여배우로 활동을 하고 이제 이 트레플레프는 작가로서 성공을 하게 되는데 이제 사막에서 니나가 트레플레프를 찾아와요. 그런데 결국 트레플레프가 사망하게 되는데 뭐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뭐 내용은 딱히 별게 없는데 인물 간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읽으시면 너무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왜 갈매기겠어요? 갈매기는 철새가 아니라 텃새잖아요. 바다에서만 사는 건데 여기에서 니나를 갈매기라고 상징하거든요.
왜겠어요? 니나도 그 호숫가에서만 살 수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갈매기는 호숫가에 있지 않으니까. 얘도 바깥에 나갔어야 됐고, 그리고 인물들을 보면 벗어나지 못하는 인물들과 벗어나는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되게 재밌게 읽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희곡이 어렵다면 그 갈매기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최근에 나온 영화가 있는데 그거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이어서 제가 읽다가 아직 다 못 읽은 책들이 뭐냐면 달과 육펜스, 그 다음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리고 밀리의 서재에서 읽었던 연애의 결말, 그리고 또 밀리의 서재에서 읽었던 박상영 작가님의 억지로 쉼표 찍기, 이렇게 총 4개 다 못 읽었는데요. 한번 이번 4월 달에는 다 읽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짧게 끝내려고 했지만 길어진 저의 영상 끝내겠습니다. 이번에는 편집에 많이 힘을 두지 않으려고요. 그냥 제가 얘기를 하는 형태로 좀 하고 싶어서 좀 길게 차분하게 여유롭게 이번엔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안녕. 해가 다 졌네요.